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은 95년생인 김용태, 올해 35살입니다. 자,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권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직접 찾아뵙고 정중하게 탈당을 하시라고 말하겠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바로 탈당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또 찾아뵙고 마무리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은 당의 대선 후보의 지침에 따르겠다. 후보가 탈당을 하라고 하면 탈당하겠다. 그래서 나를 밟고 대선에 이길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김문수 후보의 말을 듣겠다. 비대위원장보다. 자,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은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다. 탈당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이슈가 떠오르자 지금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당의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또 내부 총질을 하고 있고, 거기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을 합류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치려고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하루 앞선 어제입니다. 어제 이 김문수 후보가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그때 김용태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 출근길에서 많은 시민들이 김용태에 대해서 분탕질을 하고 있다. 갈라치기 하고 있다. 사퇴하라, 나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아침에 출근길에 바쁜 시간에 시민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내부 총질하고 있다. 분탕질하고 있다. 자, 내정되자마자 안에서 표 떨어지는 소리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항의하고 반발한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김용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탈당하기 전까지는 40% 50% 올랐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내보내고 누구를 내보내고 누구를 들어놓고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재명을 딱 세워놓고 이재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딱 비워버려야 된다. 자, 그중에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보다 더 많은 지지 세력을 갖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내친다고 해서 자, 그러면 지지율이 또 올라가는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빠져나가서 그 지지자들이 함께 나간다면은 그게 엄청나게 큰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 지지자들이 함께 나갈 거 걱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제 MBN의 보도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내가 탈당하게 되면 지지자들이 함께 나올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함으로 해서 자, 여기가 지지자들이 지지율이 떨어진다. 아니 안에 이선물에 해서 더 들어오지 않는다. 외부 사람들이 지지세가 더 없다. 이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과학적인 그 분석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석 작업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함으로 해서 자, 이 지지자가 더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분석 작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후보자 다음으로 지금 대통령 당선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뵙고 이번 주말에 이 매듭을 짓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매듭 짓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중하게 탈당을 하겠다.
자, 그래서 오후중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연락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자, 어찌됐든 이 문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이 다 나와 있다. 주말까지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기록하고 반성하겠다는 의미에서 당은 당규에서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적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빨리 진행된다면 다음 주 의견 수렴 절차를 끝내서 정국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최근에 석동현 변호사를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서도 실무인 차원에서 선대위에 봉사하려고 하는 것, 자, 그 임명장을 발급한 정도다. 큰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정도, 이 문제도 제가 조속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떠들면, 좌파들이 떠들면 그 다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석동현도 왜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사람이니까. 자, 5.18 관련해서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 상임 고문으로 임명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당일날. 실무인 차원에서 잘못된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해명하도, 이 도치를 하도 해도 김문수 그 후보가 5.18 관련해서, 거기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오지 마. 그러니까 전야제 간다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대로 하고 또는 조치는 조치대로 하고 그보다는 말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켜 놓으면 출당은 출당대로 하고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태가. 과거에도 그렇고 반성한다 뭐 한다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당에 불리한 조치만 다 하고 있다. 이게 정말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자기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나 언론들이 만들어낸 프레임 가지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만들어놓은. 그리고 요들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치라고 지금 하더냐. 윤석열 대통령을 같이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동훈도 들어오고 그게 정치력이지. 한동훈도 빨리 들어오게 안 들고 한동훈도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다음에 대선 노리고 있다고 하면서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은 안 치면 난 안 들어간다. 그래서 본인이 뭐 과자나 먹으면서 자동차 안에서 라이브 방송이나 하고 있고 자, 이게 얼마나 족점의 전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까? 자기 행동의 정당화를 위해서 이렇게 몽리를 부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홍준표도 지금 하와이 가가지고 예약을 하면서 야, 그 김문수 후보가 김대식 의원을 보내가지고 지금 빨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와이 급한다고 하니까 오지 마라. 마치 하망사사처럼 오지 마라. 올 필요 없다. 오다 나 안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홍준표나 한동훈이나 똑같은 인물들이다.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한덕수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이 이렇게 어렵고 완전히 이재명이라는 괴물 정권이 탄생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국민들은 아까 인터뷰한 것처럼 속이 타들어간다. 지금 이 밤잠을 못 자겠다. 지금 이렇게 가면 우리가 질 수 있고 지게 되면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봉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다, 한동훈이다, 홍준표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서서 오히려 이 김문수 후보를 더 코내버리고 있다. 그럴수록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 되겠다. 국민들이 지금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다. 국민들이 한 사람 더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작 김문수 후보는 국민들에 의해서 이 옹립되고 국민들에 의해서 지금 지지받는 그런 형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당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된다.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사람들 안 된다. 뭐 홍준표든 한동훈이든 한덕수든 전부 다 길고 세력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당을 꽉 차하오서니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면은 전부 다 비토놓고 거기 또 아부하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김용태 젊은이부터 바로 이런 셀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창경 PD였습니다.